저희가 오전 시간에 저희가 앱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많았고 좀 창 바꾸기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정리를 한 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6일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믹스 오디오 같은 걸 사용할 거냐 아니면 수노를 사용할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보면 이미지 만들고 이제 영상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만들 때 영상 만들 때 이미지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맞는 배경음악까지 우리가 수노로 만드셨고 이제 그 다음에 합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수노까지 끝났고 예, 이제 캡컷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컷은 저희가 보면 이 교환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앞부분 쪽에는 보고 집에서 공부하시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샷신이 나는 시퀀스의 개념들 보면 영상이나 어차피 보면 우리가 캠코더가 찍으면 연속으로 녹화되는 것 같지만 실제 저장할 때는 디지털 쪽에서는 특히 굉장히 잘게 나누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주 잘게 된 개념도 있고 영화 찍을 때는 사실 또 장면이 전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숏을 나누거나 장면 전환 같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련에 모아놓은 순서들을 보통 시퀀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는 개념들도 나오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시간 단위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상을 그러면 기획을 할 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무작정 찍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획을 한다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다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에게 기획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목이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신문기사도 요즘은 보면 후킹을 하잖아요. 보면 전혀 기사와 관계없는 제목도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뭔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쇼츠 같은 경우는 보면 간단하게 보시면 유튜브하고 차이가 나는 게 보면 쇼츠는 스와이프 동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이거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노출 기준으로 유튜브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보면 유효 조회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봤느냐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쇼츠를 보다가 만 것 잠깐 보고 아예 아니네 한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라는 말이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쇼츠에 새로운 측정 항목이 나왔는데 한 번 조회하기로 선택한 사용자 비율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츠가 피드에 노출되었을 때 시청자들의 시청수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모아본다면 결국은 많이 클릭을 해야지만 노출이 많이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고리즘의 변화들을 한번 보시고요. 이게 예, 그리고 쇼츠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은 이거는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본 다음에 쇼츠 영상에 바로 보기를 넣는다든지 링크 넣고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보면 이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보면 그 유튜브를 검색할 때 쇼츠가 먼저 노출이 되고 시청자들은 요걸 보고 나서 이제 본 영상을 보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유입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채널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의하고는 큰 관련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참고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채널 아이덴티티라는 게 도대체 내가 만든 채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관된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느 날은 A라는 이야기 했다가 어느 날은 B라는 이야기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올리는 것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구나. 교육 채널이구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 소개하는 채널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한 내용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PPT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제목과 썸네일의 한 개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보면 욕심들 있고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딱 하나만 전달하자. 하나에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으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콘텐츠는 잘 구성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절제해서 전달하자. 그리고 만일에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 반응이 좋으면 그 관련된 걸로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진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들 것이냐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캡컷 세오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캡컷 PC에 보면 AI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나가서는 AI 기능보다는 다시 편집하는 기능을 위주로 사용할 겁니다만은 AI 기능들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다 가능한 것들이 역시 지원되고 있습니다. 뭐 사진을 우리가 찍은 다음에 뭐 삼성폰 같은 거 보면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배경 지우기가 있잖아요. 또 내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찍혔다. 사람 지우기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정 기능에서 보면 배경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용어로 우리가 크로마키라고 하잖아요. 보면 사진에서 눕기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하고 화장도 되고 메이크업 기능까지도 우리가 지원이 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 넣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귀찮은 일 중에 하나죠. 또 보면 근데 자동으로 자막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발음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 자막을 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성우 및 자동 리프레임, 내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성우를 모시고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에 대한 부분과 음성 노래 변환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녹음하면 이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이제 뭐 노래처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하면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중의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쪼갠 다음에 사진과 비디오를 비트에 맞춰 편집.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면서 처음에 만들었더니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스토리보드와 이 뒤에 보면 우리가 뒤쪽에 들어가야 될 내레이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명령을 어떻게 줬냐 하면 스토리보드 사용한 스크립트와 내레이션을 추가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스크립트와 내레이션이 사용했고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 장면을 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이게 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캡컷에서 우리가 자막으로 집어넣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캡컷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자, 제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띄웠다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마 태블릿 같은 경우는 아마 좀 길쭉한 형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단에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창이 나누어지는데요. 자, 왼쪽 상단의 창, 여기가 우리가 영상이나 음성들을 가지고 오는 창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져온 방법은 저희가 여기서 그냥 만든 파일들을 당겨오면 됩니다. 영상과 음성을 우리가 동시에 한번 이렇게 당겨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그림처럼 보이는 게 동영상이 되겠고 아래쪽에 이렇게 막 뭔가 계속된 직선의 형태가 연속되어 있는 게 바로 음성이 되겠습니다. 보이게 할 거냐. 자막에 이렇게 한다면 자막은 여기에서 나타나서 여기서 없어진다. 이렇게 되겠고 전체를 다 한다면 이렇게 쭉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영상에서 우리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옮겨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GPT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내레이션을 우리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예, 근데 붙여넣는데 굉장히 길이가 좀 긴 편이죠, 이게. 자, 근데 보면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집어넣고 편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풍선의 크기를 우리가 줄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글자가 너무 크게 보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글꼴 크기가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료로만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몇 가지 다양한 것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생성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마치고 한번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르게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것? 예, 캡컷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보편적이고 쓰기 쉬워서 그런 건가요? 가장 직관적이고 쉽다. 저희 예. 딸도 요거 시키니까 예. 캡컷 쓰더라고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계속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